이렇게 6.25 동란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 전쟁이 얼마나 억울한 전쟁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세계 역사에 그 유래를 볼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종교 때문에도 아니고 무슨 뭐 영토를 확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습니다. 더 따지고 보면 다른 강대국들의 대리 전쟁을 치르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전쟁 후유증은 정말 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민족 아닙니까?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잘 극복해서 북진의 무모함도 알게 되었고 또 반공교육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희생시켜야 하는 것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민족인 것을 뒤늦게 깨닫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1971년 적십자 회담이었습니다. 살아있지만 만나지 못한 갈라진 형제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의제였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3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 남북조절위원회 이름으로 채택되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결핍된 문서였기 때문에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양 체제가 대화하지 못할 것은 없다 하는 것에 대한 시금석을 놓은 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987년도 60대회 이후로 국내에서는 통일운동이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해에 문익환 목사님의 방북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물론 노태우 정권이긴 하지만 1988년 7월 7일 올림픽을 바로 눈앞에 두고 77 선언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입니다. 더 이상 북한을 경쟁 상대로 적대 세력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서 비록 보수 정권의 시절이긴 하지만 새로운 북방 정책의 시발점이 되어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틔우게 되는 셈입니다. 동시에 88 올림픽 이후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근리온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세계 기독교 교회협회 WCC의 도움으로 한국 NCC 그리고 이북의 소위 조선 기독교 연맹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처음 이제 일본의 도잔소라는 곳에서 회의를 시작을 해서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결국은 1988년 11월 23일 스위스 근리온에서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 한민족의 평화적 통일 가업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으로 북쪽에 아까 말씀드린 기독교 연맹을 필요한 전 세계 약 10여 개국의 동의를 얻어서 소위 민족 통일을 위한 교회 노력을 담게 됩니다. 비록 국제기구를 통한 우리 남북의 노력이 아니라 제3국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북쪽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한 것으로 선언한 것은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결정적인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1990년 독일이 통일됩니다. 그리고 1991년도 소련이 해체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냉전 시대가 없어지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991년 남북은 유엔 동시가입을 하게 되고요. 12월 13일 날 남북 기본 합의서를 교환하게 됩니다.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남북은 화해해야 한다. 서로 불가침하자. 남북은 빨리 교류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그 합의서를 통해서 남북 관계의 중요한 전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 사이에 그 김일성 주석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서 상당한 세월이 지나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이 그 안에 생깁니다. 근데 2000년 6월 김정일 위원장 시대에 들어서면서 평양 방문을 하게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 그래서 6.15 선언을 하게 됩니다. 사실
1948년 분단 이후 남북의 대표가 만난 것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회담을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뿐만이 아니라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이런 것이 시작이 되죠. 물론 그게 그때 그 일로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그룹의 그 불법 송금도 문제가 되고요. 또 지금 현재 국정원 원장인 박지원 원장이 그 돈을 건넸다는 것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감옥을 살기도 하죠. 또 좋은 일도 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엔 그런 그 6.15 선언을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기도 하는 이 모든 것이 그런 통일운동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노무현 대통령 그 마지막 때 2007년 10월 육로로 개성을 통해서 평양을 방문하게 되고 소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2005년 9.19 선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2007년 14선언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이름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이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물론 지난번 선언보다 훨씬 더 진일보한 선언이긴 합니다만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선언이어서 후속 조치가 별로 추진되지 못했고 바로 그 이후에 그 소위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서서 그만 통일 문제는 뒷전으로 물러가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그런 여러 가지 그 긴장 관계가 있는 그런 몇 가지 사건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입니다. 뭐 잘 알다시피 2018년 우리는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이 있고 9.19 평양 선언이 있었습니다. 뭐 이건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테니까. 단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여러 가지 난관을 뚫고 어쩌면 빠른 시일 안에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즐거운 소식을 곧 우리가 갖게 되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향해서 가는 길, 먼 길이기도 하고 힘든 길이기도 하지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거든요. 더 이상 전쟁의 고통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결의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면 우리는 곧 평화 통일의 기쁨을 여러 세계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